실물 경기가 다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5%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윤종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1일 선진국의 경제클럽이라고 불리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OECD에서 세계 경제 전망에 관련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중국 경제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의 제목은 Trade Uncertainty, Dragging Down Global Growth라고 붙였습니다. 무역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이 가열되고 있고 그런 상황 하에서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무역 관련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드래깅 다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가장 큰 키 리스크를 트레이드 텐션, 무역 간의 마찰, 긴장,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중국 기업들 또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지금 부채가 동원되어 있는 이런 고부채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제한 조치가 관세율 인상 등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경우에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정책들이 결국에 가서는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도 빼앗게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분석의 기초에서 결국 세계 경제의 성장률에 둔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중 이 통상 분쟁, 무역 분쟁의 한 축에 있는 이 중국이 성장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중 통상 분쟁하고도 관계없이도 어느 정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 둔화가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이루어질 것인지 대단히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 활동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금년도에 3.2%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4%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중 간에 다양하게 지금 현재 고조되고 있는 이런 무역 분쟁을 모두 다 담지 못한 수치이기 때문에 2020년이 금년도보다 조금 더 낙관적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장 둔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바로 무역의 둔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동안 세계 경제의 성장을 얘기할 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무역, 투자, 사람들의 인적 교류 다양한 형태로 정말 전 세계 방방곡곡을 상품, 자본, 그다음에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글로벌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글로벌화가 느리게 진행되죠. 그래서 요즘 새롭게 만든 용어가 재미난 용어가 슬로우화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합친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이런 잡지에서 이런 제목하에서 분석 기사들을 많이 내고 그랬는데요. 바로 무역의 둔화가 성장 둔화를 야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ECD의 성장에 관련된 수정 전망치가 발표되면서 한국 언론에서도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에 OECD는 금년도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0.2 퍼센테이지 포인트, 그래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4분기의 성장률을 우리가 보면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은 1, 4분기에 경제가 좋다 보니까 이 점이 좀 반영이 된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성장률을 좀 높였습니다. 2.7%에서 2.8%. 우리나라 성장률보다도 오히려 높죠, 미국이. 그리고 내년도의 성장률도 2.1%에서 2.3%로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을 좀 낮췄습니다. 6.3%에서 6.2%로 낮췄고 내년도 성장은 6% 수준을 그냥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6%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5%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경제 1사분기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면서 3월달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3.8%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3.8%의 그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숫자인데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이 바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4월달에 통계가 몇 주 전에 이미 나왔고요. 4월달에 미국 실업률이 3.8에서 3.6%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이 치솟았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오바마 정부 이후에 경제가 계속해서 안정화되고 있고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적인 측면들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점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다. 그리고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 부분에서 노력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실업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국가통계국이 실업률을 발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31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실업률을 발표하는데 2018년 작년 12월이죠. 4.7%를 기록했고 금년 들어서 2월 달에 5%, 그다음에 3월 달에 5.1%, 4월 달에는 조금 다시 또 낮아져서 5% 수준입니다. 어쨌든 간에 4%대의 도시 실업률에서 지금 5%를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상황은 뭐 최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 말 수준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도 긴장을 안 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1사분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6.4%였습니다. 상당히 선방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미중 통상 분쟁의 여파로 2월 달에 수출입이 모두 다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달에 일시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회복되면서 특히 공업 생산, 투자, 고정 투자, 소매 판매 등이 개선되면서 1사분기는 그야말로 선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의 하강 압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 대비로 이것을 환산해서 본다고 하면 중국은 전기 대비로 계속해서 연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달에 지표가 좀 개선되는데 4월 달 지표가 나왔습니다. 4월 달 지표를 보면은 실물 경기가 다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 고정 투자, 그다음에 소매 판매 모두 둔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수치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소위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PMI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 제조업과 서비스, 비제조업 모두 다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었고 수입은 소폭 개선되고는 있지만은 실물 경기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이제 PMI가 주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중국에도 이제 국유기업이 한 전체 GDP를 창출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의 기여도를 하고 있지만 또 민영기업이 못지않게 한 3분의 1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자 기업들이 3분의 1 정도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영기업들의 PMI는 차이신에서 따로 조사를 합니다. 그 민영기업은 주로 중소제조업체들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PMI는 5개 지표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신규 주문, 그다음에 주문을 많이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산출량,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이 딜리버리 하는데 배달 공급자가 운송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줄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수주의 잔량 이런 5개 지표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업체들의 경기 전망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지금 현재 전년 동월 대비해서 6.1% 증가했습니다. 증가세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죠. 2018년 8월, 작년 8월에 고정자산 투자가 제일 나빴습니다. 5%대였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95년 이후에 두 자리 숫자의 투자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5, 6%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투자라든지 SOC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